지금 집 팔면 손해일까? 중년층 실거주자가 꼭 봐야 합니다. 어제 새벽 3시였습니다.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잠은 오시나요? 저는 요즘 밤마다 이 생각뿐입니다. 지금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이 결정 하나가 우리 부부 노후를 좌우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느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그 집 한 채에 묶여 있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일 갈등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20년 전 그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당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게 이자를 갚아왔습니다. 10년 전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 후로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집값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어떤 이는 벌써 집을 팔았습니다. 어떤 이는 더 떨어질 거라며 기다립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과 매일 밤 이야기합니다. 지금 팔까? 조금 더 기다릴까? 의견이 엇갈립니다. 남편은 기다리자고 합니다. 오래 산 집인데 쉽게 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불안합니다. 지금 안 팔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나이입니다.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입니다. 만약 잘못 판단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압박감이 밤잠을 앗아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제각각입니다. 어떤 친구는 당장 팔라고 합니다. 폭락한다고 겁을 줍니다. 어떤 친구는 절대 팔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팔면 바보라고 합니다. 혼란만 하중됩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판단하라고 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을 팔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일단 팔고 보자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합니다. 실거주자에게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팔면 살 곳이 필요합니다. 다른 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 월세를 살든 어딘가는 가야 합니다.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집을 팔고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집을 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사 비용과 세금만 손해입니다. 집을 팔려면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한 50대 남성분의 실수입니다. 1년 전 집을 팔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급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얻었습니다. 2년 후 다시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전세는 2년 후 만기가 됐습니다. 다시 전세를 구하려니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집을 사려니 가격이 비쌌습니다. 결국 그분은 손해를 봤습니다. 팔았던 집보다 작은 집을 샀습니다. 이사 비용과 세금도 많이 나갔습니다. 전세 살면서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실거주자의 딜레마입니다. 팔아도 문제, 안 팔아도 문제.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집의 상태를 보십시오. 오래됐습니까? 불편합니까?
수리할 곳이 많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파는 것도 고려해만 합니다. 어차피 계속 살기 힘든 집이라면 팔고 나은 곳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이 괜찮다면 다릅니다. 살기 편하고 만족스럽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살 곳이 필요합니다. 실거주자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둘째, 지역을 보십시오. 내 집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서울입니까? 수도권입니까? 지방입니까? 서울이라면 어느 구입니까? 지역에 따라 전망이 다릅니다. 서울 핵심 지역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유지됩니다. 단기 등락은 있어도 결국 회복합니다. 급하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이라면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 일자리가 없는 곳, 개발 계획이 없는 곳, 이런 곳은 장기적으로 어렵습니다. 팔고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 60대 부부의 선택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집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안기 공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습니다. 병원도 멀고 시장도 멀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고민 끝에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편리한 곳으로 갔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좋았습니다. 자녀들 오기도 쉬워졌습니다. 집값 손실은 있었습니다. 외곽 집값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편안한 노후가 더 중요했습니다. 셋째, 건강을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우선입니다. 계단 오르기 힘듭니까? 집이 너무 넓어 관리가 어렵습니까? 병원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만약 건강 문제로 불편하다면 팔고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 병원 가까운 곳, 관리하기 쉬운 작은 평수, 이런 곳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가족 상황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독립했습니까? 부부만 삽니까? 혼자 삽니까?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집이 다릅니다. 자녀들이 다 나갔는데 큰 집에 산다면 비효율적입니다. 관리도 힘들고 공간도 남습니다.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차익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 50대 후반 여성분의 결정입니다. 4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습니다. 고민 끝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2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차익이 꽤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관리하기 편합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재정 상태를 보십시오. 대출이 있습니까? 이자 부담이 큽니까? 생활비가 부족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집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대출 이자가 큰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스트레스입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고 재정이 안정적이라면 다릅니다.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집값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여섯째, 나이를 보십시오.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5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감한 결정도 가능합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라면 다릅니다. 이제 안정이 우선입니다. 큰 변화는 부담입니다. 웬만하면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일곱째, 마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행복합니까? 추억이 많습니까? 정이 듭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팔지 마십시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아파트에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팔고 새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합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 곳입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있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오래된 친구들입니다. 이사 가면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삽니다. 집값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질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불편하고 불행하다면 팔아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거주자가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집이 너무 낡았거나 불편한 경우,